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예, 어제 진행된 4차 전체 회의에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해서 저비용 고체감, 적정비용 고체감 정책부도 추려달라고 요청하고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습니다. 또 어제부터 진행된 전국 17개 시도 간담회가 오늘까지 열릴 예정이고 오늘부터 3일간 호남권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됩니다. 지역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TF가 신설됩니다.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는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2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기후에너지 TF를 신설해서 분과 간 조율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과제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위성권 위원과 차지호 위원이 공동팀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 국정과제의 분과 간 조율,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분과별 소개를 좀 드리면 국정기획분과에서는 국정과제 검토회의에 이어서 전세 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과 피해자 지원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마친 후 보도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2분과에서는 R&D 공공연구성과 확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R&D 추진 및 성과 확산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치행정분과에서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서울 상황센터를 방문해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이 아마 언론인들의 접근이 좀 제한되는 구역이어서 아마 점검회의를 마친 다음 보도자료로 아마 공유할 예정입니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오늘 경제안보, 산업보안 관련 국정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현안, 방산 등 핵심 기술 유출 실태 및 대응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2만 6천여 분이 방문을 해주셨고 누적 방문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책 제안 및 민원 건수도 약 2만 건이 접수가 돼서 정책 제안이 약 6,400건, 민원 72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 어제 제안됐던 주요 관심 제안은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청약제도, 서민금융, 저소득 신용등급자 대출 조건 완화 등 금융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오늘부터 호남권을 방문할 예정인데 오전 10시부터 목포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원 및 정책 접수가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목포와 무안 지역의 경계 소하천 침수 예방 정비 현장도 방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들은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를 기획 중인데 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 이렇게 해서 모두의 토론회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 나머지는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기자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정효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총리께서 말씀하신 저비용 고체감 정책을 예로 들면 좀 어떤 걸 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기후에너지 TF를 이제 오늘 발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환경부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만드는 기후에너지부의 그 조직 개편이 이미 뭐 전제로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요? 예,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에너지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있고 그 국정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이 이제 다부처 협력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이 기후에너지 TF에서
국정과제 또 세부 실천과제 조율을 위한 그 TF 활동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조직 개편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그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꼭 굳이 뭐 연결해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총리가 얘기하는 저비용 고체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국민체감 신속 추진관제와 사실은 궤를 좀 같이 하는 겁니다.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즉각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체감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3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전체 16건 정도가 현재 검토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총리의 말씀과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뭐 그런 뭐 유사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예.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니다. 더팩트 김시영입니다. 국민주권위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 토론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지 여쭙습니다. 예, 지금 일정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할 것인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국정과제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국정기획위원이 돼서 청소년의 시각으로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분과 혹은 TF에 진행하고 있는 이 타운홀 미팅은 현재 주제나 대상들에 대해서 분과별로 좀 의견을 좀 듣고 있는 중이고, 그게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일정상 그렇게 많이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손승원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선관위 업무보고 받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랑 맞다면 배경이 어떻게 되고 어떤 보고 좀 받을 것인지 여쭤봅니다. 예, 선관위는 업무 보고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간담회로 할 거고요. 아마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 이번 주는 좀 일정상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고 다음 주 정도에 진행할 생각인 것 같고요. 선관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하고, 혹시 또 국정기획위원회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선관위 혹은 뭐 협조를 하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TBS 기자님, 세 번째 줄 기자님 마이크 가져다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변인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전세 사기 간담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정위에서 참석자가 이제 어떻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간담회를 하시면 그 상대 측은 참석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정기획 분과장인 박홍근 분과장이 주도해서, 이것도 일종의 다부처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관련 경제 2분과 관계자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피해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대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개정도 있었고 했지만, 그게 현재 실제 현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부재가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현재도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양상이 또 현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하면서 보다 전세 사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점검이 될 거고요.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 보도자료 등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먼저. 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입니다. 아까 선관위 간담회 일정 말씀 주셨는데 그게 혹시 이제 개헌을 국정과제에 넣는 준비 작업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혹시 개헌 관련해서 다른 단체랑 간담회 혹시 진행 예정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선관위와 간담회는 뭐 개헌과 관계를 뭐 연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선관위뿐만 아니라 뭐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또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각 분과별로 업무 보고 혹은 간담회, 뭐 업무 협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일환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게 개헌단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개헌단체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나 면담을 요청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명백합니다. 명확하게 하나하나 딱딱딱 해가지고 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추리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과제에 대해서 명확히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거를 어떤 이 절차나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발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 개헌에 대해서 얼마나 또 공감해 주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잘 모으냐 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주로 이런 측면들을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그건 정리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두 번째 줄 JTBC 기자님. 네, JTBC 류정화 기자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외교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에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새로 만들고 이제 만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지난 3일에 대통령실에가 협의를 했던 보고를 했던 그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산자부 산하의 기본 원래 통상교섭본부가 있는데 이것과는 만약에 뭐 논의가 됐거나 보고가 됐다면 기존의 통상교섭본부와는 어떻게 역할이 조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두 가지 질문인데 두 번째는 아침에 이제 대변인께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검찰 업무 보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검찰 업무 보고는 공식적으로 안 받겠다, 받겠다라고 정리된 바는 없고요. 검찰 관련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데 검찰의 업무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제안했다는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통상본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조직 개편 TF에 제안된 바는 없고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대통령 공약 중에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외교부가 이행하기 위한 외교부 차원의 일종의 이행 계획으로 분과에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조직 개편 TF에 보고가 돼서 논의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외교부가 얘기하는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를 일종의 백업하는 부처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취지의 이제 제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제 조직을 담당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협의를 통해서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기능과 통상교섭본부 기능은 뭐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다른 형태의 조직이다. 그렇게 외교부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갈수록 질문이 없어지시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